네, 여러분. 더운 여름 서민의 시사방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자극적으로 드디어 미친 이재명.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일단 이재명 이분이 이제 대선 후보잖아요. 5월 19일부터 방탄 유리막 안에서 유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선 후보가 신변 위협을 핑계로 방탄 유리막을 자체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와, 이 양쪽에서 이 막아주는 형태라고 하는데 이 이동식이래, 이동식. 그래서 유세 현장마다 이게 설치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수천만 원. 이런 데다가 돈을 태우는 이재명이죠. 원래는 트럼프가 지난번에 그 테러 귀에 총 맞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사면으로 된 방탄 유리막을 썼었는데 그걸 제작하려고 그랬대.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이 미친 짓을 벌이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이 3kg 정도 무게의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방검복도 수시로 입고 뭐 경호팀은 지금 지금 계속 경호팀이 엄청 강화됐고, 그리고 이재명이 원래 이제 그 선거할 때 보면은 이 악수가 이 스킨십이 기본이잖아. 근데 그 유권자들하고 악수 안 해. 단지 투표권이 없는 15세 이하의 소녀들이랑만 악수를 한다고 합니다. 소녀가 미쳤냐, 너하고 악수. 그래서 그 강릉 안목 해변에서 어린아이와 손을 잡고 이런 말 했습니다. 이 테러 위험이 있어서 내가 어린아이와만 손을 잡는다. 자, 근데 이게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2024년 1월 달에 좀 안타까운 뭐 테러를 당하긴 했죠. 그런데도 그 후에 1년 넘게 그냥 잘 있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 보면 이건 피해망상이 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테러를 당했어도 이거를 잘 극복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이제 지내야지 이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건데 그 일 이후에 지금 이렇게 됐다면은 이거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요, 대통령 되고 나면 수많은 사람, 심지어 외국 가서도 너 외국 못 가나? 하여튼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망상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삼국지에 조조라고 했어요. 조조. 이제 위호촉 삼국이 싸울 때 그 위나라를 이제 있던 조조. 이 조조가 이제 그 쫓기던 시절에 여백사라는 사람, 아는 사람의 집에 이제 대피한 적이 있어요. 뭐 물론 그 집에서는 그 조조가 쫓기는 몸인 걸 알지만 아는 사이니까 그냥 후하게 대접하려고 돼지를 잡았어. 돼지. 양산 말고 돼지를 잡았는데 그 돼지를 잡는다고 이제 막 칼 준비하고 막 야 이놈 튼실한데 잡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조가 불안해가지고 이제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놈들이 하고 그 인간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같이 왔던 진궁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같이 길을 떠나는데 저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집주인 여백사가 이제 말을 타고 오고 있는 여백사를 만난 거야. 여백사는 어디 갔다 왔냐면 이제 술을 뜨러 이제 술 도주가에 가서 술 받아서 오는 길이야. 그래서 여백사가 물어봤죠. 아니 자네 왜 벌써 가나 그랬더니 그 조조가 나 급한 일에서 간다고 한 다음에 그 여백사가 방심하고 갔잖아. 그 다시 말을 돌려서 여백사를 죽여버리지. 그때 이제 그 광경에 질려가지고 그 옆에 같이 있던 진궁이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있기 싫다고 이제 떠났는데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뭐 그래 자기 죽인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아니 조조에게는 조조는 늘 자기가 암살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피해의식에 휩싸였어요. 물론 이제 전국 시대였으니까 그럴 때였지만 일단 자기가 죄를 자기가 죽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고 또 자신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아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한 줄 아세요? 그냥 잠결을 가장해서 옆에 이제 옆을 지키는 신하 하나를 칼로 죽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걸 소문을 내는 거야. 내가 그 장결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내 곁에 아무도 오지 말라.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조조가
이제 나중에 두통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치료를 받는데 낫지 않는 거야. 그래서 조조가 이 화타라는 이제 명의가 있어요. 화타라는 명의가 이제 뭐 전국을 떠도는데 그때 이제 딱 하필 조조 옆에 나타난 거야. 명의, 그 유명한 명의. 화타가 아마 그 당시로선 드물게 뭐 수술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조조를 딱 만나보고 아 조조 너는 머리에 바람이 그 이재명 그 바람 말고 바람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아픈 거다. 너는 그러니까 두개골을 열어서 그 바람 빼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의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조조가 이 자식 나를 죽이러 왔구나 하고 이제 감옥에 가뒀다가 결국 이제 화타를 죽여버려.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됐냐면 그리고 조조가 그 두통으로 결국 죽지. 이것이 바로 의심병 많은 사람의 말로입니다. 이럴 때는 말이죠. 이재명 너한테 하는 말이야. 이럴 때는 스스로 의사를 찾아가야 돼. 근데 이재명처럼 남의 말은 더럽게 안 듣는 사람은 절대 의사를 먼저 찾아가지 않지. 왜냐면 정상이 아닌 사람은 스스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잘 모르거든.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주위 사람들이 조언을 잘해야 돼. 야, 우리가 지킬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한다든가. 지금 그렇게 하면은 이게 좀 표가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해줘야 된다고. 우리나라가 치안이 세계 1위 나라잖아. 1위 나라. 뭐 74년 뭐 문세강 그 저격 이후에 한 건의 그 저격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달래야 되는 이재명 측근들이 지금 뭐하고 자빠졌느냐? 이 진성준이라고 있어. 진성준이라고. 재수. 이 인간이 라디오 나가서 뭐라 했냐면 경찰이 수사 중인 이 후보의 테러 관련 제보만 7건이고 더 많은 위협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사거리가 2km에 달하는 적용용 소총이 미리 반입됐다는 제보도 있다. 이게 이재명을 노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단정은 못 지어도 이 시기에 이게 들어왔다. 그럼 뻔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정헌이라고 이런 유세본부장이 있대요. HID 북파 공작원 오비 요원들로 구성된 특수팀이 가동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야 이 계속. 강창이라고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이 있대요. 3월 이렇게 말했어요. 얘는 블랙 요원들한테 그 국가시설 폭파 지시를 내렸던 군내 내란 세력이 또 다른 실행 조직을 찾고 있다는 제보가 민주당에 접수됐습니다. 와, 이런 제보를 왜 민주당에다 하지? 경찰한테 안 하나? 그 이재명 테러 대응 테스크포스 소속인 부승차는 뭐라 했냐? 정보사 전직 요원들이 C4 폭탄을 소지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기 때문에 어찌어찌고 모니터하고 있다. C4가 뭐냐면 TNT 있잖아요. TNT 다이나미트보다 그 생산 이게 TNT가 트리니트로톨루엔인가? 하여튼 이거보다 생산 과정이 비교적 덜 위험하면서 위력은 더욱 강력한 것으로 이게 1950년대 개발되고 군용 폭약의 왕자야. 그리고 2020년대 현재도 널리 쓰이고 있는 건데 이 스피드에서 범인이 썼던 것이 콤포스포? 이게 제일 좋은 거 C4야. C4. 이거가 이제 있다는 거야. 이런 개소리를 어디서 이렇게 전현희도 완전히 미쳤어요. 얘도 지난해 1월 달에 이제 부산에서 피습됐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그와 관련해서 그게 국가정보원 및 윤석열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대.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겠대. 이야. 그리고 얘가 되게 웃기더라고. 이광이 처음 들어보는 의원인데 이 청주 쪽에서 당선됐대요. 근데 얘가 이제 청주를 이용하려고 그런지 2024년 12월 청주 공항과 성주의 사드 기지를 폭파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던 정보사 소속 블랙 요원들이 그 내부 갈등 끝에 이걸 이제 일을 저지르진 않고 폭로를 이제 했대요. 근데 이제 제보자가 이광희 의원한테 연락해서 극비리에 뭐 무기와 C4 폭탄 권총을 지급받고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전했는데 어쨌든 그 제보 덕분에 폭파 임무는 취소됐다. 그래서 명령이 근데 어쨌든 이게 얘네들이 왜 블랙 요원들이 이제 이걸 취소했냐면은 이광희 말이에요. 이건 이제 군사 작전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걸 깨닫고 이제 무기를 반납하고 잠적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거 국민의 명령 따른 거라고 막 지네끼리 울었다는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 덕분에 12월 초에 이재명이 방문 예정이던 경북 봉화의 특정 국도를 절대 지나가지 말라 뭐 이런 경고도 했다는데 대선 즈음에서 다시 제보가 접수됐대요. 이광희는 정말 나도 처음 듣는 애인데 얘한테 제보하는 사람이 있어.
내부에서 말을 듣지 않는 기존 블랙 요원들을 대신해서 명령을 충실히 수행할 다른 실행 조직을 찾고 있다. 야, 진짜 개소리. 이런 말을 우리 이광희가 어디서 했을까? 뻔하지. 김어준 방송에서 했고요. 이거는 다른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 오직 뭐 김어준 거기서만 나와. 지금 얘들이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이재명이 피해망상이고 자기도 이제 자기가 이번에 뭐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재명한테 그런 일이 없다고 달래면 점수를 잃어. 그거보다는 오히려 테러 제보를 함으로써 이재명이 하는 이 미친 짓이 옳다. 더 해라 하고 이제 그게 점수를 따는 길이야. 이 과잉 충성. 그러니까 C4 얘기가 나오고 뭐 2kg 적용용 소총 러시아제 소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뭐 러시아 총 제보받은 적 없어. 그런데도 이런 미친 짓 소리를 막 해서 나는 너를 정말 걱정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주변에 이재명 주변에 있는 놈들 중에 정상적인 놈은 한 놈도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지자들이라도 좀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그러겠냐? 야,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오히려 보디가드를 자처하고 있어서 유세 현장에 풍선이나 손꼽을 들고 나타난대. 그래서 손꼽으로 반사해가지고 뭐 이제 손꼽이나 풍선으로 눈 가리고 손꼽으로 반사해서 이게 이재명의 그러니까 저격수들의 눈을 가려서 저격을 안 당하도록 하는 교란 작전이래요. 와, 사실 그리고 이재명 방탄유리 있지 않습니까? 방탄유리 그 이빨 요정이라는 사람이 5월 9일 날 이제 그 이재명 SNS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후보님 유세 때 방탄유리 꼭 써주세요. 요즘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너무 불안해요. 후보님께서 안전하게 유세하시는 게 당원들 소원입니다. 그래서 방탄유리를 이제 방탄유리로 가리고 유세하는 그런 이미지 파일을 올리고 이게 이제 걱정하는 그런 글을 올렸대요. 근데 아마 이재명이 여기에 솔깃해가지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제 급히 이 유리를 만들어서 한 거야. 아마 민주당 애들 안타까웠을 거예요. 아, 이 아이디어 내가 먼저 냈어야 되는데 저놈한테 뺏겼네 막 이러고 있을 거야. 그래서 막 던지는 거지 막 더 미치는 거야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빨 요정이 그랬죠. 이제 무슨 일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하다고. 와, 이런 꼬라지 보고 있으면 이재명이 진짜 대통령 되면은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불안해 죽겠다. 사방구 이상 마칩니다.